미국이 중국 때리는 업종 분야가 중국 정부의 돈이 집중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시진핑 3.0 시대에는 그게 더 강하게 국가 자본주의로서 더 확실히 키울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좀 더 설명을. 근데 지금 이게 공동부유 부분에서 격차가 지금 심각하게 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 공동부유를 설명할 때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실업이죠. 그렇죠. 네, 실업 부분인데 도시 실업률이 요번에도 5.5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드러나는 거고 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 실업률인데 네. 청년 실업률이 10세 24세 비율을 보면 거의 지금 20% 가까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도 있지만 점점 이 청년 실업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을 가장 지지했던 층이 바로 이 세대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직장을 못 가고 SNS를 누구보다 잘 다루는 이 세대들이 자꾸 이제 불만이 많아지면 그거는 분명히 부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한 공동부유 측면에서의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잠시 민영경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부의 개념이 다 같이 잘 사자 뭐 이런 계획경제 사회에서 그런 컨셉보다는 중국이 이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 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뭐 기사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새로운 용어들이나 딱 어떤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충 이런 느낌인가 싶으셨을 텐데 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스토리가 딱 이제 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라고 생각되던 게 중국 경제 지표가 한번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18일에 GDP 성장률이 발표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기 소식이 나오더니 당대회 끝나고 24일에 발표가 났어요. 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3.9%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안 그래도 중국 지표에 대한 막연한 그냥 불신이 있는데 마사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미뤄지고 나서 3.9가 나오니까 이게 더 뭔가 이거 맞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교수님도 그 비슷하게 아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마사지 했다. 일단은 그 시장에서 보는 그 마사지 한 부분에서는 그 우리가 3.9 나올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아까 예측치도 3.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3%대로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건 맞고 그 이유는 일단 기저 효과가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유동성을 푼 게 이제 나왔다 저는 충분히 있었고 4분기도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하지 왜 연기를 하고 딱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의욕을 사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내에서 모든 것들에 스톱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게 포커싱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제 경제로 규모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구슬을 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과 경제와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일반 개미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좀 찝찝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이제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한 목적 그게 있어 그다음에 이게 또 분산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죠. 추론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더 사는 건 맞는 건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본다고 보고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도 100%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사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성장이 3%를 분명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게 3.3이냐 3.5냐 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안 듣고 그냥 해버리지 왜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것은 가장 불신이 크고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근데 그 아까 말한 기저효과라든지 유동성 푼 건데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푼 게 돈 푼 게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소비 지표도 이번에 나왔지만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출도 해외 수요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수출도 예전만치 않고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도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대수만간이라고 그러는데 막 돈을 뿌리지 않겠다 옛날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부메랑이 들어와서 미국식 이런 리먼 사태처럼 그런 걸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버텼던 게 수출이 대주는
수출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수출도 좀 안 되고 있고 근데 소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뭘 메꿨느냐. 결국은 봉쇄정책 일어나고 2분기 때부터 지방에서 계속 풀어냈던 이 고정자산 투자가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그게 아마 4분기에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생산도 이제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의 내수 소비를 키우는 방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측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키워서 성장률을 올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제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풀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제로 코로나 한다라고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기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그다음에 많은 중국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각계각층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통했을 때 정말 극에 달았다. 근데 민간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진짜 거의 뭐 이제는 폭발할 직장인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24단계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조금은 이제 완화적인 부분을 할 것이고 내년 양해를 중심으로 저는 조금 더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코로나로 또 흔히들 말하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게 있고요. 또 완전 봉쇄하는 게 있고 거기 조금 진화된 게 바로 사회적 제로 코로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도 요 부분, 요 동네만 하는. 거기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걸 왜 그럼 그렇게 전망하냐면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중국 국가 여유국, 우리 같으면 관광공사죠. 전 글로벌하게 지금 막 전단지 뿌리고 있습니다. 단체 한다. 어쨌든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민심의 이동 변화는 공산당이 더 잘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완화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걸 내년까지 쭉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터져 나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다 막아놨는데 뭘로 지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다고 보고요. 4분기도 저는 일단 4% 정도로 갈 것 같고 내년 1, 2분기까지는 계속 지금 제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가고 내년 3, 4분기 때 이제 쭉 올라가면서 총괄적으로 저는 내년 2023년도 뭐 전망을 많이 물어보시길 또 글도 최근에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을 쓰라고 했을 때 제가 4.0에 4.5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뭐 지금 현지 분위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대에 보면 경제 정책이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어필하긴 했는데 약간 이게 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달래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의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은 보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인데 그냥 일반 우리가 하는 뚝딱뚝딱 하는 뭐 다리, 고속도로 이런 게 아니라 신형 인프라, 그죠? 간이었던 그런 중심으로 투자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행, 증액, 특별채를 증액하는 방향, 그다음에 예전에 쓰고 남았던 거 다시 활용한다든가, 혹은 내년도 지방채를 다시 조기 집행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경제를 정부는 분명히 부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민영 경제가 다 죽어간다고 했죠. 민영 경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예전에 류호 부총리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중국 세수의 거의 한 5, 60%가 민영 경제가 부담을 합니다. GDP의 62%가 거의 민영 경제가 부담을 합니다. 일자리의 거의 한 80%가 다 민영 경제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혁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 국유가 아니라 70% 이상이 다 민영 경제가 차지합니다. 시장 주체의 90%는 다 민영 경제입니다. 이거 자본주의예요. 때문에 시장에서 이야기하죠. 민영 경제가 이제 다 죽을 것처럼. 근데 그렇게 보시면 중국 투자는 이제 항상 한 템포 놓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민영 경제를 안 키울 수가 없다고요. 중국이 지금 제가 이제 내년도 뭐 혹은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러니까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디지털 경제 기여도가 한 67.2% 정도 됩니다. 이건 중국 부분 자료에서 나온 부분들이 정부에서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38% 정도 됩니다.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요, 2012년도 디지털 경제 규모가 한 우리 돈은 2,200조 원, 근데 2021년도 기준에 했을 때 한 9,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이런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중국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2차 당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신형산업화 부분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그다음에 디지털 강국. 강국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국을 넘어서 강국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재정 정책 중심으로 가고 돈의 방향은 신형 인프라로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지방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의 유지하고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는 이대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경기 부양, 그다음 환율 리스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7.3, 최근에 7.3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방어선일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제 LPR이라든지 지준율 방어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환율이 무너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네. 물가 오르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민심이 흔들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기조로 간다. 그래서 부정책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보따리 준비되어 있을걸요. 그래야겠죠. 네. 네. 인민은행, 인민은행, 그렇죠. 발개인, 발개이, 상무부, 상무부 이제 딱 됐을 테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 그러겠죠. 근데 딱 수순 들어가는 수순. 그렇지. 다 계획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계획을 시나리오를 써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잘못 틀릴까 봐 제가. 근데 이번 당대회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강화됐으니까 민간 영역이나 성장에 있어서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단순하고 한 박자 후퇴하는 해석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고 실제로 중국이 어디에 힘을 쏟고 돈을 쏟는지를 보면 절대 그냥 전통 인프라 막 이런 쪽이 아니라 뉴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IT 쪽으로도 계속 악셀을 밟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는 좀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역시 흰머리가 나도록 교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미중 간의 관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나라는?